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텍스시티루핑 제이윤 대표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이윤 대표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네,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뵀는데 벌써 이제 2월 말이잖아요. 네, 텍사스 3월부터 이제 또 우박 시즌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뭐 우박 시즌하고 봄하고 이제 같으니까 네. 네, 예, 이제 거의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좀 조심하셔야죠. 예, 네, 맞아요. 봄이 오는 건 사실 굉장히 반가운데 이 우박 시즌이 찾아오는 건 반갑지가 않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찾아오는 그런 우박 시즌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또 제이윤 대표님께서 우박 시즌이 뭐 3월에서 보통 5월 정도까지로 보나요? 네, 네, 네. 이 우박 시즌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과 또 주의해야 할 점들 오늘 그런 주제로 함께 초대석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박 네. 시즌이 오기 전에 어떤 것들 준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우선은 우박이 봄철에 오는 이유가 네. 봄하고 가을에 많이 와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따뜻한 날씨와 또 네. 차가운 이제 기온이 만났을 때 이런 severe weather 같은 게 현상이 돼가지고 우박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그게 네. 텍사스 저희가 사는 특히 달라스 지역이 그렇게 만나는 기후가 좀 만나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에도 캐롤톤 지역에 큰 우박이 오긴 맞아요. 했지만 네. 요즘에 뭐 날씨가 워낙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3월에서 5월까지가 이제 우박이 올 수 있는 이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딱 봄철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선 이건 자연재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무슨 내 집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건물 이런 걸 피해를 받으면 이제 보험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피해를 다시 복구를 하셔야 돼요. 재건을 이제 restoration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험 클레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클레임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커버리지라든지 네. 뭐 보험의 디덕터블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클레임을 진행을 하셨다가 생각지도 않게 이제 커버리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셔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금액을 따지면 뭐 몇천 불에서부터 뭐 수만 불까지 손해를 보시는 분을 저는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네. 디덕터블은 얼마인지 네.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보통 많은 분들 이제 한인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에이전트 분들한테 많이 이제 위탁을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냥 알아서 좋은 거 해달라 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리고 보험료 좀 저렴한 걸로.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제일 좀 이제 보험 에이전트한테 부탁할 때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알아서 뭐 잘 해주실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지붕하는 컨트랙터로서 봤을 때 이런 클레임을 이제 보험회사랑 많이 이렇게 딜을 하는데 그렇죠. 네. 커버리지가 없으면 뭐 커버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보험 클레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 디덕터블이란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텍사스는 이제 타 지역과는 달리 타 지역은 더 좋은 조건이 많이 있어요. 디덕터블조차도. 그렇지만 텍사스는 보통 이제 퍼센티지로 가요. 그러니까 1%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스탠더드라고 보시면 돼요. 1%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뭐 30만 불이에요. 네. 그렇다고 30만 불의 1%, 내 집이 30만 불이니까 30만 불의 1%는 아니에요. 예, 이제 보험회사가 내 집을 어프레이즈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보험 커버리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집이 30만 불이지만 뭐 나는 35만 불 커버리지를 들겠다. 그러면 이제 디덕터블이 3,500불이 되는 거고 네. 1%라고 쳤을 때 아니면 네. 3,000불이 되는 거고 음. 이제 그런 게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하시는 거고 그 30 만약에 그 커버리지랑 어떤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내 집이 다 탄 거예요. 완전 네, 아무것도 네, 없이. 네.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 30만 불까지 커버를 해줘요. 아. 만약에 40만 불이 들어도 30만 불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런 커버리지고요. 그리고 또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만약에 와서 어저스터가 와서 이제 데미지를 인스펙션 하고 그다음에 네. 오케이 데미지가 뭐 지붕에도 있고 뭐 펜스에도 있고 거럴도 있고 윈도도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견적서를 써주거든요. 네. 근데 보험회사는 항상 그 체크를 써줄 때 한 번에 써주지 않고 두 번에 나눠 써줘요. 네, 첫 번째 써주는 책은 ACV라고 Actual Cash Value라는 책이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죄송한데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네. 감가상각? 감가상각. 네. 그걸 이제 depreciation 한다 네네. 그러거든요. 그 체크는 또 이제 홀딩을 해요 보험회사가. 그게 두 번째 체크인가요? 그게 두 번째 체크예요. 그거는 이제 시공한 업자가 시공을 다 마친 후에 보험회사에다 영수증을 보내면 나머지 그 depreciation 책을 이제 홈오너한테 보내게 되죠. 체크는 항상 홈오너한테 가게 돼 있어요. 네. 예, 홈클레임은.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을 두 번에 받게 되잖아요. 두 번째 네. 책을 못 받게 해놓은 커버리지들이 있어요. 오. 네. 그거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붕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더 그 디프리시에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 더 많은데 그걸 못 음. 받게 해놓은 커버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내가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고 네. 그런 보험은 내가 매달 내는 월 보험료도 저렴한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 틀리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지금 이제 그런 보험도 있었고 그게 원래는 두 번째 책까지 받게 해줬는데 네. 이제 지붕이 10년이 넘어가면서 네. 지붕의 그 나이가 갑자기 그 팔리시 안에서 그게 바뀐 거예요. 뭐 ACV only 뭐 이렇게 해갖고 바뀌어가지고 네. 그분은 몰랐던 거죠. 그럼 10년까지는 그 디프리시에이션 체크도 주는데 10년이 지나면 안 준다 이런 그게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예, 보험이 또 원래는 있는 거의 그렇진 않는데 그런 팔라시도 받고요. 있고, 네. 저는 또 심지어 디덕터블이 원래 1%를 가지고 계셨는데 네. 이 마찬가지로 지붕이 10년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2%로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 디덕터블이 3,000불이었는데 갑자기 6,000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6,000불을 빼고 돈을 주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느신 거죠. 네. 예. 보험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또 숨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 굉장히 조항들. 여러 가지 이런 약관들과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클레임을 하시기 전에 좀 미리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본인들 이제 세이브 하시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나 질문 드릴 게 생각이 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지금 이제 우리 제이윤 대표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듣고 좀 알아봤더니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언제든지 그 보험은 다른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하고 나면 바로 이펙티브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클레임을 할 때는 이제 이런 클레임이 났을 때 무슨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박이 온 날짜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러스 데이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달에 6월 6일 날 캐롤턴 지역에 우박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A란 보험회사를 6월 달엔 가지고 있었는데 7월 달에는 이제 B란 회사로 바뀐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내가 클레임은 7월 달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고 B란 회사에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커버리지 안 해줘요. 왜냐면은 얘네 커버리지 당시에 데미지 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전 보험회사지만 충분히 클레임은 가능해요. 네. 예, 클레임은 1년 동안 이제 클레임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내 보험이 이제 언제 데미지가 난 날짜, 러스 데이트에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을 갖고 있었느냐 거기다 클레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우박이 온 날 내가 그 지붕 피해를 입은 네. 날 내가 그렇죠. 가지고 있던 보험, 그 네. 보험에 내가 클레임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박이 아직 안 왔잖아요, 올해는. 예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딱 보고 내 보험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네네. 지금 만약에 다른 보험으로 바꾸셨다 하고 네. 그 이후에 우박이 왔다. 음. 그러면 네. 그 더 나은 그렇죠. 예. 보험의 커버를 예. 받을 수 있는 제 거죠. 손님 중에 지금 그러신 분 몇 분 계세요. 제가 어. 기다리라 그랬어요. 데미지는 솔직히 있어요. 그 지붕 자체는.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커버리지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걸로 우선 바꾸시고 이제 우박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그래갖고 네. 우박이 왔을 때 이제 그걸로 그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네.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 언제 올진 모르지만 음.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그게 또 좀 지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장 막 비가 새거나 그렇죠. 큰 불편이 없으시면 조금 또 기다렸다가 네네. 더 나은 커버리지 받을 수 있을 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험 커버리지 정말 중요하죠. 보험 커버리지 확인하고 또 디덕터블이 얼마인지. 그런데 보험마다 참 다 다양하게 네. 다르고 작은 약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에이전트에게 모두 맡기지 말고 나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또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증거를 남겨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람에 강풍이 왔어요. 우박과 같이. 그래서 펜스가 넘어졌어요. 아예. 네. 그런 경우 제 한국 분들은 그런 걸 막 빨리 세워 놓으세요. 본인들이 직접.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네. 그 쓰러졌던 그 당시의 사진을 꼭 증거를 남겨 두셔야 돼요. 네네. 예. 만약에 고치셨어요. 고치셨을 때 뭐 다른 뭐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고였죠. 그러면 영수증을 다 킵해 놓으셔야 돼요. 네. 네. 왜냐면 그것도 보험 커버리지가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없고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면 보상을 해주질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특히 이제 가끔 집들 어떤 집들을 보면 이렇게 스카이라이트란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스카이라이트 돔 같은 게 있어요. 어. 예. 그런 집들 보신 적 있죠? 네. 예, 햇빛 뭐 키친이라든지 화장실에 햇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창이 네네네. 뚫려 네네네. 있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박이 오면 깨져가지고 거기로 비가 셀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임시로라도 가서 이렇게 다 막아놓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클레임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임시로 막아놓지 않아서 데미지가 더 크게 번졌잖아요. 네. 그건 또 보험회사가 커버 안 해줘요. 예. 임시 방편으로라도 뭔가 예, 하긴 해야 임시로 되겠네요. 해서 더 이상 further 데미지가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서 비용이 들었으면 그건 보험회사가 다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뒀는데 나중에 비가 더 몇 번 와서 뭐 안에가 더 굉장히 많이 데미지가 났잖아요. 그건 커버리지 안 해줘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당장 지붕 회사를 불러서 이렇게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 부분은 그 스카이라이트 들어오는 네. 유리나 이런 부분은 좀 사람을 불러서라도 하고 그렇죠. 그런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런 거는 다 영수증은 영수증을 네. 이제 킵해 놓으시고 이제 사진도 미리 찍어 놓으시면 좋고요. Before and after. 항상 Before and after 사진 찍어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영수증 다 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그런 건 다 인정해 주고 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꼭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렇군요. 증거를 남겨라. 그래서 저는 증거를 남겨라 하고 말씀하셔서 어떤 걸까 과연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그 데미지 입었을 때 그 바로 이렇게 내가 막 뭔가 세우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본인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사진을 찍으세요. 예, 위험하시니까 네. 저 정말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국 그 손님이 계셨는데 네.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인께서 네. 예, 새벽에 비 샌다고 그거를 올라가신 거예요. 지붕에 위험하게. 지붕이 네네네. 여자분께서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절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붕에 네.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죠.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솔직히 지금 막 깨져갖고 비가 들어온다 그래도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냅두시고
좀 그냥 데미지가 물바지를 해놔야 네, 되겠죠. 뭐 그렇게 좀 임시로 해주시고 네. 이제 전문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음. 고치시는 거를 제가 권장해드리죠. 맞아요. 지붕에 올라가는 거 정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지붕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붕 끝에 뭐 예. 이렇게 손보시다가 네.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아까 그 스카이라이트 이야기 네네네. 하셨잖아요. 예. 그게 지붕 일부분에 이렇게 유리를 해놓은 건가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아니요, 하는 거잖아요. 유리도 종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글라스로 된 것도 있고 아크릴릭 해가지고 약간 이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 바이너 뭐 아크릴릭 해갖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보면 뭐 물론 저희 집에는 없지만 그게 집을 더 환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 지붕보다는 우박이나 이런 데에 더 약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재 자체가 네. 좀 잘 깨질 수 있는 자재라서 음. 네. 그걸 이제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런 유리로 된 거. 근데 그 유리가 굉장히 좀 튼튼한 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바꾸실 수는 있어요. 네.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텍스시티루핑 제이윤 대표님과 함께 우박 시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또 주의해야 할 사항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노래 듣고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시크릿 별빛 달빛.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텍스시티루핑 제이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진 않지만 우박 시즌, 이곳 텍사스의 우박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보험 커버리지, 디덕터블 등등 잘 확인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 하셨고요. 두 번째, 증거를 남겨라. 뭐 사진이나 어떤 수리한 것들이 있으면 영수증 같은 거 증거를 꼭 남겨라.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대표님. 4957님께서 그 아까 저희가 그 스카이라이트 있는 네. 그거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딱 깨졌을 때 혹은 뭐 지붕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지붕이 딱 깨졌을 때 조치하기 전에 벌써 밑에 놔뒀던 소파가 비에 망가졌다면 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겠죠? 하셨는데 네, 정답은요? 커버 됩니다. 커버가 됩니다. 네.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뭐 소파뿐만 아니라 마루 그리고 카펫에 비가 다 내렸다면 그것도 물론 커버가 되나요? 하셨는데 네,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트이 깨져서 그날 막 비가 많이 들어와서 데미지가 난 것은 커버리지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카이라이트를 안 고치셔서 며칠 후에 비가 또 왔는데 이제 데미지가 더 커지거나 막 그런 것은 솔직히 커버가 되진 않아요. 예,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니까는 이런 자연재해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임시로라도 더 이상 더 큰 데미지가 생기지 않게 임시로라도 고치라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첫 번째 피해를 네. 본 거 증거를 남기고 네. 예. 그 임시 방편으로라도 빨리 그렇죠. 처리를 하고 나서 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또 해야 네.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4957님 답변 잘 들으셨죠? 다 커버가 되긴 하지만 내가 그걸 더 이렇게 피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바가 와라 하실 필요는 자, 그런데 또 우박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그 보험회사 연락하고 또 지붕 와서 고치고 하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우박 시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할 점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박이 많이 오신 동네에 사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문을 엄청 두들겨요. 예. 우박이 오고 난 후 심지어는 그 날부터 두들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 날 뭐 시도 없죠. 뭐 몇 달 동안 막 그 동네가 거의 무슨 이제 지붕 회사들 돌아다니는 세일즈맨들의 네. 거의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죠.
그분들은 마치 우박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셨다가 우박이 오자마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아니 뭐 다니시는군요. 저도 뭐 지붕 회사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우박이 오면 음. 어느 지역에 뭐 몇 인치 헤일이 뭐 얼만큼 왔다 뭐 이런 걸 저희가 아. 다 받아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좀 심하게 데미지 난 곳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물론 뭐 좋게 다 고치시고 클레임 다 하시고 해서 뭐 잘 고치셨으면은 문제는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 우박이 오는 지역이 이렇게 중부 지역이 많이 오거든요. 네. 텍사스부터 뭐 오클라호마, 뭐 캔자스, 뭐 위에까지 미네소다까지 이렇게 이제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이제 중부 지역이 우박이 오는 음. 거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텍사스가 올 수도 있고 올해는 텍사스가 안 올 수도 있고 올해는 뭐 캔사스가 올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스톰 체이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음. 뭐냐면은 이제 지붕 회사들인데 이 로컬에 있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네. 예, 타주에서 많이 와요. 예, 작년에도 타주에서 미국 회사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스톰 아. 체이서. 네. 근데 겉으로 보면 몰라요. 뭐 전화번호도 다 로컬 번호로 바꾸고 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그들의 차 어.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아.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많이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도 다 고칠 수는 있어요. 잘 뭐 문제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달 있다가 없어져요. 그게 왜냐하면 문제. 자기네 홈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걸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네. 다른 뭐 스톰이 온 데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몇 달 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음. 무슨 뭐 워런티라든지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 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예. 그런 거를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레코멘드 하기를 로컬에 있는 회사를 네. 고용하시는 것을 레코멘드 해드리죠.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이렇게 예. 스톰 체이서들이 이 미국에서 뭐 텍사스가 또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2주에 네, 왔다가 또 다른 해에는 다른 주에 왔다가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스톰 체이서들이 각 주를 막 다니면서 네. 근데 네, 좀 일을 웃긴 하는군요. 것은 이 미국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지붕 회사들이 텍사스에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텍사스에서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타주에서도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와요. 음. 예. 텍사스에 지붕 회사들이 그렇게 많다면 굳이 타주에서 온 그런 스톰 체이서들을 우리가 하이어해서 그렇게 예. 일할 필요는 없겠네요. 로컬에 있는 그렇죠. 그거 지붕 업체를 로컬에 있는 선정해라. 업자를 잘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게 네, 예, 좋죠. 예. 그렇군요. 이 스톰 체이서들의 문제가 뭐 지붕을 잘 고치고 뭐 양심적으로 잘 할 수는 있지만 사후 문제가 또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큰 비용을 주고 뭐 구입을 하거나 수리를 한 것들은 사후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 스톰 체이서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는 그런 지붕 회사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은 어떤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돈을 미리 주지 마라. 돈을 미리 주지 마라. 네. 이제 거의 이런 일이 뭐 우박이 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보험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체크를 줘요. 네. 체크를 이제 이제 집주인 이름으로 주게 되는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분들도 있고 또 네. 미국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지붕 사기. 어. 예. 근데 이제 거의 80~90% 이상이 집주인이 시공을 하기도 전에 미리 돈을 줘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예. 네. 그게 근데 너무 많아요. 어. 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믿고 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제 세일즈맨이 예를 들어서 체크를 받기 전까지 그런 계약 단계까지 가려면 그 네. 집주인을 한 3~4번 정도 만나게 돼요. 네. 처음에 가서 뭐 인스펙션도 하고 보험회사 어저스터 나오면 만나기도 하고 뭐 음. 이런저런 해서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많이 당하는 수법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이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건 살 아. 돈을 필요하니까 먼저 책을 줘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서 뭐 이 날짜에 뭐 시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책을 주는 순간 그 후로는 이제 연락이 끊기든지 뭐 이제 아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래서 몇 번 이제 이미 만나면서 뭔가 좀 신뢰감을 음. 쌓고 '이 사람은 뭐 괜찮겠지. 음.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내가 네. 지붕 그 네. 시공을 해야 되니까 사야 된다. 네. 그 재료를 사야 예. 된다." 그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당하신 게 거의 제일 많고요. 네. 그래서 누굴 고용하시더라도 음. 돈은 미리 주지 마세요. 네. 예. 만약에 진짜 주시고 싶으시면 공사하는 날에 물건을 다 도착하고 네. 일 시작하는 걸 확인한 후 음. 주셔도 돼요. 네. 예. 그렇다면 일단 미리 돈을 달라고 하는 회사는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미리 그러면 나는 그게 나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네. 불편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불편하니까 일을 다 끝나면 뭐 지붕 공사를 다 끝나면 주겠다.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 내가 확인하고 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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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래서 고객을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아예 안 받아요. 음. 시공을 다 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제가 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왜냐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일단 돈은 뭐 지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뭔가 잘 되는 걸 보고 또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정말 미리 줘도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은 또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렇죠. 네. 워낙 그럼요. 이렇게 또 이 지붕 사기가 또 많이 일어나다 네. 보니까 네. 미리 돈을 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좀 내 상황을 설명하고 소비자로의 입장을 좀 네. 권리를 좀 그럼요. 챙기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나는 좀 그냥 불편하다. 스트레이트 아웃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여러 얘기를 들었으니까 음. 미리 주는 거 내가 불편하다. 예? 네. 뭐 이것저것 돌려서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냥 스트레이트 아웃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또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네네. 그러니까 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네. 좀 마음이 네. 편하지 않다 그러면 네네네. 이렇게 또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험 커버리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우박 피해가 있은 후에는 증거를 남겨라. 뭐 사진이나 수리한 영수증 같은 거 꼭 남기시고요. 그 스톰 체이서라고 불리는 우박이 오고 나서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회사는 일단 조심을 하라. 왜냐하면 이 로컬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타주에서 온 회사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계속 기억이 남네요.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네. 플레이트를 보고 예. 이게 왜냐면 텍사스인지 전화번호는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갖고 와요. 명함까지 다 네. 여기 로컬 텍사스 로컬 번호로 가져오는데 차를 딱 보니까 이제 타주 플레이트가 있으면 네. 조금 한번 맞아요. 네. 그 번호는 로컬 번호지만 그 번호가 또 몇 달 뒤에는 없어질 번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팁 주셨네요. 플레이트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플레이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사 비용 돈을 미리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박 시즌 3월부터 5월쯤 다가오고 있는데 또 대표님 또 바빠지실 것 같아요. 우박이 오게 된다면.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인사해 주세요. 네, 우박이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 본인의 지붕이 좀 의심이 되시거나 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저희가 이제 인스펙션 피는 받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연락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인스펙션을 해드리고 저희는 좀 어네스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오피니언을 드릴 테니까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펙션은 무료로 해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도 하시고 이 보험 그 우박 시즌이 오기 전에 보험도 미리 좀 커버리지도 한번 네. 확인해 보시는 게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보험 클레임 쪽으로는 이 우박 클레임 쪽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제가 그런 조언도 좀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음.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괜찮은 건지, 우박이 오면 네. 커버가 많이 되는지 네, 그런 제가 그런 것들도 것도 확인해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텍스시티 루핑 제이은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가져봤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